심할 정도로 와 이렇게 외면 받는다고? 근데 무관심 받아야지 뭐. 무관심 받고 완전히 인내심 바닥되게끔 미치도록 만들고 지금 거의 뭐 코마 상태입니다. 기존의 참여자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9일 9시 33분입니다. 일봉 마감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박스 구간들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될 테고요. 내려올 때는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요 박스 안에 있지만 요걸 돌파하는 모습을 나왔다. 뭐 작게는 요 아래쪽 부분의 박스를 브레이크아웃해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을 작은 시간봉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근데 요런 것들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95K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지지받을 곳이 이런 곳, 요런 곳들이 지지받을 곳이 되는데, 결국에는 생각했던 것이 이 파란색 박스는 좋지 못하다. 왜냐면 여기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난 뒤에 처음 만들어졌던 곳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왜냐면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다가 이걸 돌파한 뒤에 그 다음에 쭉 어느 정도 레벨 체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의 초크가 한번 나와주는 것, 요런 나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는 것은 이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입한다거나 이 상단에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좋지 못하다. 아니면 이 매수세 자체가 따라붙지를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시간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데요. 전체 노란색 박스 구간의 요 돌파 구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롱타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시가가 시작됐던 곳이기도 하고 더 이상 양보하기 좀 어려운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까지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내려오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파란 구간은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수입을 줄 수는 있으나 빠르게 말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아래쪽에서 수입 쪽 올라왔네. 그래서 빨간색 영역으로 다시 와서 지지받고 확인해주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4시간봉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일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윙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선물 하시는 분이라든지 작은 시간봉으로 어느 정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4시간 봉으로도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서 몸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상황이죠. 낮에 브리핑을 드립니다만 밤에도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뉴욕장이 개장할 때가 바로 요 시점이었죠.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이어서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롱 타점이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닥이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사실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고점이 계속 하락된다면 계속 하방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크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환되는 거, 그럼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을 잡아줘야 되죠. 요런 데를 잡아줘야 되니까 결국 이 아래쪽으로 보면서 타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우리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점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점이 높아진다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고점 자체가 낮아지면 하락의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추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타점을 잡기 위한 우리가 작은 무빙은 저점들을 봐야 됩니다. 저점들을 보는 이유가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저점을 연결해서 보죠. 마찬가지로 저점 같은 게 타점을 잡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공간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올린다면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역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가 필요하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기가 어려워요. 관성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삼수가 이어진다면 똑같이 5대5가 아니라 이쪽에서 기존에 올라왔던 것 때문에 관성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디센딩이나 어센딩 그리고 뭐 세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정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역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였다라는 거, 저점을 약간 높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퀄 로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아 이제 조금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타점을 잡거나 매수 기회를 잡을 때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입을 줄 때 잡게 됩니다. 저 보시다시피 이제 보시면 이쪽에서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봉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계속 저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한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죠. 플랫하는 상황. 그런데 고점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런 디센딩의 역할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장 개장하기 30분 전쯤에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점을 잡아야 된다. 뉴욕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잡는 게 편하냐. 여기에서 바닥권이 나왔습니다만 실패를 했죠. 아시아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요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플레이는 낮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을 주고 나면 여기 잡는 것도 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잡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집하면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디테일한 자기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쪽 구간에 오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분할 진입해서 어디에서 분할 스탑로스를 걸겠다는지 이런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쑥 들어가고 내려오니까 호다닥 팔고 도망가고 이런 식의 매매는 결국 내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수익 자체 계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차트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 예측 예상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잡아주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오늘 고용 발표도 있고요. 비농업 고용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봤다시피 고용 자체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이런 것도 당연히 연달아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좋은 호재일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경제적인 뭐랄까요 악화 이런 것들로 보고 있고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만큼 좀 암호화폐 쪽으로는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 지난해에 우리가 겪었던 뭐랄까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디커플링 돼서 내려가는 비트코인 이런 것을 봐서 여러분들이 매도 쪽으로 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심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인내심이 바닥에 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난해에 난리를 쳤던 글로벌 관세죠. 이 관세에 대한 것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을 뭐 발동해 가지고 했었던 이런 모든 일련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합법이냐 아니면 위헌이냐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관세가 무효화되고 그다음에 위헌 판결 나와버리면 결국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걷어들였던 돈들을. 근데 이게 1,400억 달러에 다다릅니다.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연준의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정말 막대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입업체랑 그리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해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좀 리스크였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험 신호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위험 자산 자체를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위험 자산도 어느 정도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급격히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거기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급락하게 되고 그럼 즉각적으로 쇼스 키중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차트가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포지션이 어느 정도 주말 앞두고 닫히게 될 텐데 방향을 가르게 되겠죠. 향방을 뭐 보여줄 텐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판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재점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 자체가 지연되는 것에 명분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뭐랄까요 변동성이 조금 생각되는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좋은 상황으로 펼쳐진다면 금요일 날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알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는 크게 잡겠습니다. 크게 잡았을 때는 하방으로는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시가 밑으로입니다. 85K 부근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아래쪽으로 뚫려가지고 밑으로 완전히 추락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온다는 것은 연시가를 건드리면 자동 뭐 매매하는 봇이라든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아래쪽 이 빨간색 박스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리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게 만약에 좋은 형태로 나와준다면 오늘 여러 가지 발표에 의해서 좋은 형태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는데 결국 105K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저 97K 트리거를 통해서 105K까지 올라간다는 메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105K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왜냐면 위쪽에서 우리가 97K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는 93K 정도 그러니까 93K 정도만 올라와도 어제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3K 쪽으로만 다시 그 수복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기만 해도 결국 마지막 롱타점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면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으로 올라온다면 마지막 롱타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형태. 우리가 올라오는 동안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기회를 잘 안 주는 형태였습니다. 언제 타야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못 잡았던 거 여기에서 눌릴 때 다시 한번 더 리젝션 블록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갈 것 같은데 올라가 버리고 여기서 탈까 바로 올라가 버리고 이래서 타지 못하게끔 올라왔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타면 내려와 버리는 이런 형태 겪게 됐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은 여기에서 눌렸을 때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벤트 자체가 조금 큰 영향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곳에서 어제 롱타점을 잡아드렸죠. 텔레그램에서 요런 데는 괜찮은 구역입니다. 보시고 위쪽에는 여기만 도전해준다면 여기 도전해준다면 마지막 롱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도전해준다면 도전해줘서 짧은 시간 15분봉으로라도 지지를 받아준다면 바로 위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쪽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곳이고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고속도로처럼 바로 뚫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전에서 이렇게 많은 인내심을 좀 요구하는 이런 지루한 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다른 곳에서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지난해 시즌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 없었던 것이 연장돼서 올해 시즌이 본격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 또는 뭐랄까요? 요런 것들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좀 막연한 요런 거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가 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규제가 명확하게 되는데 이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메타들의 대장주들이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해내는 업그레이드들 그리고 규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속 변형하고 있다. 기술적 발전이나 이런 것들, 협약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난 뒤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마련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줄어들고 계속 매수해서 콜드 월렛으로 뺀다거나 장기 홀더로 가는 느낌 이것도 있습니다. 손바뀜이 확실한 건 그겁니다. 구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이미 장기 홀더였던 사람들 이전에 장기 홀더였던 사람들은 물량을 조금씩 팔고 위쪽에서도 팔았고 여전히 그 팔고 있는 흐름이 여전히 왜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그 아래쪽에서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는 움직임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장기 홀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바뀜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많은 그 뭐랄까요 매집과 통해서 결국은 그 거래소에 거래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매우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도 강화되고 있고 내려갈 명분도 뭐 그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잠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오늘 요런 정도 잠깐 왔다가 가는 정도 빠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동성은 좀 그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연히 희망회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좀 뭡니까 그 전에 있던 타자 뭐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 뭐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뱅가드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이라든지 마이클 스트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은행이죠. 직접 지금 ETF를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까지도 솔라나는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까지도 ETF 승인을 직접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링크 같은 경우에도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뭐 링크 ETF 승인 뭐 신청하는 등 뭐 여러 가지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즉 레거시 자산가들도 암호화폐를 천천히 준비해 왔고 작년부터 그리고 현재는 구체화되고 실현화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을 역시 개발팀들마다 종목들마다 전부 다 맞춰주고 있고 이제 2026년도에는 그것이 수익을 뭐 어차피 레거시 자산가들은 뭐든지 간에 수익이 실현화돼야 됩니다. 매출액이 발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26년에는 그러한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까 보셨다시피 아래쪽으로는 그러한 것이 열려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93K만 넘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만 넘어서면 요 위쪽 상단 정도만 넘어서도 요 꼬리죠. 이 도달해도 충분히 위쪽으로는 진공 상태 급격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 트랜잭션 그러니까 220만 건 정도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이후에 굉장히 뭐랄까요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형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도 좋은 형태로 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리 안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형태죠. 그렇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뭐 트럼프 일가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낮에 좀 더 난라이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약간 실망 매물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뭐 여기 바닥권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좀 급격하게 올라온 그러니까 레벨 체인지가 조금 더 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었죠. 이런 쪽에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문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리플도 공급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거래소 잔고가 완전히 5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대비해서 계속 고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 온체인 데이터 상의 뭐 자취 또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조금 뭡니까? OI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금이 유입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꾸준히. 그리고 또 솔라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좀 뭔가 이미지 개선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46불입니다. 146불이 나오면 이쪽에서 반드시
거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브레이크아웃이 필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나온다면 충격적으로 한번 떨어진다면 이 아래쪽을 한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한번 수입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수입이 하방, 그러니까 쭉 하락의 오더 플로우를 이어가는 형태는 아니고 잠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의 뭐 무빙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입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꾸준히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만 개 정도 매집한 것이 나오고 있고 거래소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보였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공급 쇼크가 임박해 있다는 거를 계속, 그러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나올 텐데 링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센딩 형태라든지 아래쪽에서 이런 바닥권을 만들어 주다가 급격하게 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폴링 웨지라든지, 그러니까 하방수 액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디센딩 이런 형태로 오다가 좀 더 나가는 위쪽으로 급반등 주는 형태, 요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 링크도 좋은 상태에 있다. 지금 바닥권을 확실하게 돌파한 요런 형태,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6불입니다.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스탑로스를 어디 잡고 어디쯤에 목표가, 타겟가를 잡고 거기에서 분할 익절 또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잡혀 있어야 돼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에이다입니다. 에이다가 조금 어제 난 라이브 회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에이다가 좀 굉장히 수상합니다. 에이다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유동성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는 건 알겠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팀 자체가 우리가 XRP 같은 경우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좀 뭐랄까요, 이곳저곳 많이 다닙니다. 맞죠? 그리고 부테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쪽에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고 강성 홀더들은 있는데 좀 묵직한 느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결제 약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선침해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인가를 할 정도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뭐 단기적인 유동성만 지금 쫓아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다 뭐 관심 밖에 있다, 구코인 올라가지도 않는 거, 뭐 예전에는 뭐 이오스랑 더불어서 시즌 막바지에 올라가면 에이다랑 이오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시즌 아웃 되겠구나 이렇게 봤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협업들 이런 것들 갑자기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예산 통과되고 나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변동성이 클 예정이니 좀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